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게시판과 증권통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6244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KT입니다. 28,8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KT 오늘 0.69% 빠지면서 28,8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오늘 종가네요. 오늘 121선 저항받고 소폭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최근 박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121선 그리고 바로 위 201선을 뚫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T 조금 더 올라갈까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하면 이제 KT, SK텔레콤, LG U+,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SK텔레콤 먼저 일단 얘기를 하고 KT는 약간 좀 이등주, 최근에 이제 그렇게 특별한 모멘텀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단통법 시행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소 조금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T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이제 낙폭이 좀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일단 박스권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죠. 일단 신저가 갱신 이후에 반전을 좀 모색을 하고 일단은 지난번 저점이었었던 부분에서 단기 저항에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한 조정 이후에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 번 더 영향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예전 저점, 지난번에 일단 내려왔었던 그런 저점은 일단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약간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2차 31,000원대 움직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KT 3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반등 흐름 보여줄 거라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주빛바다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한솔신텍입니다. 매수가 2,150원이고요. 6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한솔신텍 오늘 0.79% 빠지면서 2,5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어제 연고점 터치하고 2,580원까지 오르는 모습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됐는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목표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한솔실텍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솔실텍이라는 회사는 일단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BHI,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대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경쟁하는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형 산업 보일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그 RPS 제도라는 거 있죠.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솔신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재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보셔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한솔실텍의 그래프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긴 횡보 이후에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상승은 좀 마무리했다라고 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박스권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일단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정고점 돌파가 일단 하나의 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돌파 가능성에 일단 무게중심을 둘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재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솔신택 다소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 보유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KIM6416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코디엠이고요. 14,200원에 매수하셔서 3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오늘장 4.12% 떨어지면서 코디엠 11,6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횡보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신데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약간의 어떤 조정 과정, 급등한 거에 따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등록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장 초반에 일단은 급등, 그러니까 등록하자마자 이렇게 급등한 종목군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에 약간의 어떤 조정, 물량 부담을 느끼는 그런 종목군들은 또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디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면은요. 일단은 그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큰 어떤 기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있어야지만 이 기술적인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등록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갖다 대기에는 약간의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그래프상의 어떤 흐름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 저점을 좀 지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횡보 구간이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스권 정도의 흐름을 당분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조정이 그렇게 거래량을 많이 실지 않고 조정을 보인다는 점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에 대한 지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14,300원 정도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예전 저점이 1,5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어떤 박스권 정도를 예상을 하고 당분간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코디엠 진단해 주셨는데요.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셨고요. 전저점을 지지하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의 구본준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AP위성통신입니다. 1,950원에 매수하셔서 100% 비중 두고 계십니다. AP위성통신 오늘장 4.19% 빠지면서 1,3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소폭 손실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상장된 종목이죠. 첫날에 1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뒤로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10,000원 부근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100%입니다. 이분 AP위성통신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는 이제 AP 시스템에서 분사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성 휴대폰, 그러니까 이제 사막이라든가 이런 오지에 떨어졌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 어떤 부품, 그다음에 모듈, 칩 이런 것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유일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바로 이 위성 휴대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이것은 이제 국내 시장만 국한하면 안 되겠죠.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업군들과 좀 비교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관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의 좀 특수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물량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위성 통신에 대한 어떤 휴대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부각된다 그러면 아마 점진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AP위성통신도 진단해 주셨습니다. 최근 조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주셨습니다.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네요. 금호 NT입니다. 5,5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금호 NT 오늘장 11.54% 급등하면서 7,5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정치 테마주로도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최고가 8,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을 내서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조회 공시를 일단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조만간 공시를 발표를 하겠죠. 근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특이한 사항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뭔가 여지가 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 정당성을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 상승 여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겠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별로 관련된 건 없다라고 일단은 공시를 했을 때에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분명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인지 이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난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오후 늦게 공시가 나올 텐데 그 공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급등세 이런 것들은 단기 차익 실현으로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해드린 종목 진단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종일 차장의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동결했고 또 기존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판단은 다소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 오늘 밤 열린 FOMC 회의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영국의 통화 정책 회의도 열립니다. 계속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 전망해 주시고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3월 초에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FOMC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점차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2에서 우리가 양적 완화, 우리가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이 했죠. 기대했던 것보다 큰 이상으로 일단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말 한마디가 약간의 어떤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는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은 그 이전에 일단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했고요. 일단 추가적인 어떤 흐름이 아직까지는 일본에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도 돈을 풀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일단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앨런 의장이 이런 비둘기파적인 어떤 흐름이 계속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정책 공조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시장 신뢰도는 다소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 근데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향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확인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수급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산업이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지수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보다는 틈새 시장에서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접근, 과거에 우리가 성장 산업이라고 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환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주요 이벤트와 관련해서 또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일 차장이 제시한 투자 전략 참고하시면서 또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됩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포트폴리오를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린 이 투자 판단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또 내일 시간에 뵐게요.